1번 근무월을 구해보겠습니다. 근무월은 같은 행에 있는 근무 1에서 요 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출력하고 뒤에 글자를 연결해서 붙이는 문제입니다. 결과가 나와야 하는 셀을 클릭하고 는 입력 후 월을 구해오기 위해서 month 함수를 호출합니다. 상단 수식 입력줄에 fx 버튼을 클릭하면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 시리얼 넘버 자리에 같은 행에 있는 근무 1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이 month라는 함수가 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출력합니다. 뒤쪽에 글자를 연결해서 붙이기 위해서 연결 연산자 숫자 7 위에 있습니다. 연결 연산자를 입력한 다음 큰 따옴표 안에 연결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정상적으로 나왔고요. 나머지 데이터는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채우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마지막 옵션 단추를 클릭한 다음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하면 줄이 굵어졌던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근무 요일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근무 요일은 근무 1에 해당하는 요일을 한글로 출력을 하는 건데요. 일단 weekday라는 함수를 통해서 요일에 해당하는 숫자 값을 먼저 출력해 보겠습니다. 는 weekday 함수 삽입 버튼 클릭해 주고요.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자리에는 같은 행에 있는 근무 1을 선택하고요. 두 번째 자리에는 return 타입을 입력을 하는데 return 타입은 일요일부터 시작하려면 1을 입력하고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려면 숫자 2를 입력하면 됩니다. 숫자 2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확인. 자, 6이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이 6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요일을 출력하기 위해서 choose라는 함수를 같이 사용을 할 것입니다. weekday 함수를 컨트롤 X로 잘라낸 다음 choose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 삽입 버튼 눌러줍니다. 자, 인덱스 num 자리에는요. 이 아래쪽에 보면 1, 2, 자, 2번을 클릭하면 3번, 4번, 5번 이렇게 밸류 값을 입력하는 자리가 나타나는데요. 이 인덱스 num에 입력되는 숫자에 따라서 아래쪽의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weekday 함수를 여기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weekday 함수는 1부터 7까지의 숫자를 가질 건데요. 만약에 숫자 1이 나온 경우에 value 1 자리에 있는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지금 weekday에서 두 번째 자리에 2를 입력했으므로 첫 번째 value는 월요일로 시작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을 입력하고요. 탭키를 누르면 다음 칸으로 이동이 되고요. 큰 따옴표를 입력하지 않고 입력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칸으로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숫자 1인 경우에 월요일을 대신 출력하고요. 숫자 2인 경우에 화요일을 출력, 숫자 3인 경우에는 수요일, 탭키를 누르면서 해당하는 숫자에 출력해야 되는 요일명을 맞춰서 입력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은요. 다른 셀을 클릭하는 경우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해당하는 요일이 제대로 나타났고요. 확인 버튼 입력합니다. 나머지 데이터도 동일하게 채우기 기능으로 채워주면 되고요. 이 굵은 라인을 없애기 위해서 옵션 단추 클릭 후 서식 없이 채우기를 클릭합니다. 자, 3번 문제 최대 근무 시간 맥스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는 맥스 함수를 호출을 하고요. 탭키를 눌러주게 되면 함수 이름이 자동으로 완성이 되고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용 방법이 간단하죠. 근무 시간 중에서 최대값을 골라내는 것이니 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범위로 잡아주고 괄호 닫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4번. 홍보 부서 근무 수당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라운드업 함수와 dAverage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평균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평균값을 라운드업으로 올림해 보면 됩니다. 자, dAverage 함수를 먼저 호출할게요. 함수 삽입 버튼 클릭하고요.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사원 코드라는 머리글을 포함해서 사원명 부서, 근무 요일까지 머리글을 포함하고 12번 행까지 해당하는 데이터를 전체 다 선택합니다.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필드 자리에는 지금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평균을 어디에서 구하냐예요. 자, 평균은 근무 수당에서 구하면 되니까 근무 수당 머리글을 클릭합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조건은 지금 전체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부서가 홍보 부서인 것만 골라내서 그 홍보 부서들의 근무 수당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부서가 홍보이다. 이 연속되어 있는 두 개의 셀을 선택하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보면 지금 조금 전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dAverage 함수로 결과를 확인해 봤을 때 64,166.6666667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평균을 구했으니까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지금 1000원 단위까지 올림해서 구하라고 했거든요. dAverage 함수를 블럭 지정해서 잘라내고요. 올림 함수 라운드업을 호출합니다. FX 버튼을 클릭한 다음 첫 번째 올림하고자 하는 숫자에 dAverage 함수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자릿수를 입력을 하는데요. 1000원까지 표시를 해야 되므로 마이너스 3을 입력하면 됩니다. 5번 마케팅 부서 사원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는 COU까지 입력하면 count if 함수가 보이죠?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함수 이름을 완성합니다. 함수 삽입 버튼 클릭하고요. 첫 번째 레인지 자리에는 조건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예요. 지금 이 문제의 조건은 마케팅 부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서 중에서 마케팅이 몇 개 있는지를 골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범위로 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서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중에서 두 번째 입력하는 것과 같은 것을 찾습니다. 같다는 생략하고요. 큰 따옴표 안에 마케팅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 부서 데이터들 중에서 마케팅이 몇 개 있는지 개수를 구해줍니다. 마지막 문제 6번입니다. 6번은 왼쪽 H14번 셀을 클릭을 해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현재 시트의 사원명이 그대로 출력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원명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사원에 대한 근무 수당이 나타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J14번 셀을 클릭하고요. 는 VLOOKUP 함수를 호출합니다. 첫 번째 검색할 값은 바로 왼쪽에 있는 H14번 셀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값을 선택하면 일치하는 행의 근무 수당을 찾아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H14번 셀을 선택하고요. 자, 두 번째 표 범위는 최소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C열에 있는 사원명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머리글을 제외하고 사원명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서 최소한 근무 수당까지는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원에 해당하는 근무 수당을 출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표 범위를 잡았잖아요. 여기에서 근무 수당이 몇 번째에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사원명 1번, 부서 2번, 나이 3번, 근무일 4번, 근무시간 5번, 근무수당 6번입니다. 그래서 6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면 된다라고 6번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다음 범위 검색은요. 아래쪽 설명을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라고 나옵니다. false를 숫자로 바꿔서 입력하면 0을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 52,000. 네, 최서준에 해당하는 근무수당은 52,000이 맞고요. H14번 셀의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이은주를 선택했을 경우 63,500원 정확하게 나타나네요.